안녕하세요. 한국사회와 이민 수업을 맡은 이혜경 교수입니다. 오늘 1주차 수업은 한국사회와 이민이라는 강의 소개와 이민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성가족부라든지 법무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여러 위원회의 활동을 해왔고요. 그동안 제 연구 주제는 세계화와 한국의 이민 현상, 이민 정책, 사회 통합 정책, 이주의 여성화, 돌봄 이민과 젠더, 중국 동포의 귀한 이민 등 이민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수업의 학습 목표는 한국 사회와 이민이라는 본 과목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본 과목의 목표를 안내하고 한국 사회와 이민이라는 본 과목을 이해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용 기초 수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과 관계된 개념을 들으실 거고요. 유형과 단계, 전 지구적 이민의 역사, 아시아 지역 이민의 역사,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와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의 키워드는 이민, 이민의 유형, 그리고 단계, 전 지구적 이민의 역사,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민의 역사, 아시아 지역에서 이민의 변화 등입니다. 이번 주 수업의 목차는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소개와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목 한국 사회와 이민 수업의 목표는 한국 사회로 들어오는 이민과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을 커다랗게 3가지 흐름으로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동남아시아인의 노동이민, 두 번째는 중국 동포로 대표되는 동포의 귀한 이민, 세 번째는 동남아 여성들의 결혼 이민입니다. 이러한 3가지 이민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역사, 현황, 그리고 추이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 이민, 동포 이민, 결혼 이민이라는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이민을 우리 한국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기보다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글로벌 관점이란 다시 서양의 관점과 동양의 관점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서양의 관점이란 유럽이라든지 미주로 대표되는 그 서양을 얘기하고요. 동양이란 아시아는 너무 넓어서 우리가 제 수업에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주로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유럽 등 서양과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와 한국의 이민 현상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한국 이민이 이들하고 같은 유사한 점, 즉 보편성은 무엇이고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른 차이점 또는 특수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업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제 10주 수업에 우리가 교재는 없지만 적어도 2가지 책은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입니다. 첫 번째 책은 이혜경, 저와 이진영, 설동훈, 정기선, 이규용, 윤인진, 김현미, 한건수 교수, 우리 여러 사람이 같이 쓴 2016년에 출판된 이민정책론이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스티븐 카슬, 마크 제이 밀러가 짓고 한국이민학회가 2013년에 번역한 이주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물론 스티븐 카슬 교수님의 이주의 시대라는 책은
지금 6번째 판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한국이민학회에서 번역할 당시에는 제4판을 번역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에 제6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교재 말고 매주 수업과 관련된 참고 문헌과 자료는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통계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에 대한 어떤 통계들이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유량 통계인지 또는 그것이 저량 통계인지를 구분해 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민자 통계는 기본적으로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량이라는 말은 flow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른다라니까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에서의 플로우 통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이 들어오고 얼마만큼의 사람이 나갔느냐를 유입과 유출의 양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예를 든다면 2022년 올해 고용 허가제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뭐 한 6만 명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량 통계이겠죠. 그 다음에 저량 통계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탁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스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쌓여 있다 또는 뭐 누적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특정 시점과 특정 장소에서의 그 스탁이 된 통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200만 명이 넘었다. 물론 2019년에는 25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영향으로 좀 줄어서 2022년 현재 그래도 한 200만은 넘는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저량 통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020년 전 세계 이민자의 규모는 2억 8천만 명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플로우 즉 유량 통계가 아니고 스탁 저량 통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주와 관련된 통계들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국제적인 통계를 찾아보고 싶으시면 UN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UN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안내들이 있는데 인터내셔널 마이그레이션으로 이렇게 탁 누르고 들어가시면 국제 이주와 관계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2020년 전 세계 이민자의 수가 약 2억 8천만 명이다 라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통계도 매우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계청 여러분들은 그냥 뭐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 뭐 이런 데에 들어가서 코시스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코시스 국가통계 포탈이라고 이제 사이트가 뜨는데요. 글이 들어가시면 국내 통계, 뭐 국제 통계 여러 가지 이제 안내가 떠요. 그러면 국내 통계로 들어가서 주제별로 들어가서도 찾을 수 있고 또는 국내 통계로 들어가셔서 기관별로 들어가시면 중앙행정기관 통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중에 법무부를 누르면 출입국 관련 통계를 찾으실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를 누르면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통계를 찾으실 수 있고 여성가족부를 누르면 결혼 이민자 또는 다문화 가족의 규모 또는 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시스 국가통계 포탈에도 국제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통계가 아니고 이번에 국제통계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또 주제별 뭐 해서 여러 그게 뜨는데요. 그 중에서 국제기구별 통계를 누르시면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뭐 OECD 등 여러 가지가 떠요. 그런데 그 중에서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을 누르면 여러 나라의 국제 이주에 대한 자세한 통계들이 뜹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 통계 또는 한국과 관련된 이민자 통계들을 마음껏 찾아보시기 바랍니다.